자, 보고 채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박 시장님의 보험해지 추가 환급 성공 사례들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새롭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네, 기존에는 박 시장님이 혼자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너무 원샷을 받으시는 것 같고 네. 혼자 너무 막 고군분투 외로우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죠? 예, 매우 좋습니다. 네, 하시죠, 빨리. 네. 첫 번째 사연은 고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랬는데 참고로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실은 고반장님 사례는 아니고 고반장님의 배우자 사례인데 이 당사자께서 조만간에 직접 스튜디오에 나가지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총 납입 보험료가 약 3천만 원 정도였고 이제 보험을 해지하려고 알아봤더니 보험 해지 환급금이 2,300만 원 정도였어요. 약 630만 원 가량 손해를 볼 뻔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냥 해지를 해서 손해를 본다면은 사실 억울하지 않겠죠. 근데 잘못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생명의 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을 11년간 유지하던 중 2018년 9월경 설계사, 여자분이에요. 설계사로부터 보험 환승 권유를 받았습니다. 설계사는 상품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상품의 장점인 복리이자와 비과세, 차후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며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까지 있다며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보험 환승 권유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게 될지 정확한 상품명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 이 세 단어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입을 하려고 이제 보험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났더니 이번에 또 다른 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남자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당 상환 계약에 경유 계약 가능성까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예. 설계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조차도 이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건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복리이자, 비과세, 연금 전환 이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당연히 저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안내대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2,9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이 설계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에 선납을 한 경우인 그렇죠. 거죠. 장기 목돈 마련이나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 기존 저축성 보험을 11년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도 다른 보험으로 승환 계약을 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기존 저축성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고 충격적이다. 당사의 기존 가입 고객의 계약 정보를 임의로 활용하여 고객의 필요나 요구가 아닌 설계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존 보험의 해지를 적극 유도해 고객에게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보험 환승은 불완전 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러한 서민 착취적이며 보험의 본래 목적을 변질시키는 동시에 사기에 가까운 악랄한 가입 관행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당 보험사와 설계사 및 금감원의 각성, 합당한 조치를 호소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설명만 들어봐도 불완전 판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당 상환 계약도 했었고 설계사가 설명해준 설계사와 가입한 설계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의 경유 계약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뭔가 문제점이 가득한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종합 선물 세트 아닌가요? 예, 불안전 판매 요인들이 꽤 많았던 사연입니다. 앞에서 이제 고반장님께서 그 사연을 읽어봐 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변호사님께서 작성을 하셨던 서면을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도 그렇고 새로 가입한 보험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사의 보험이었습니다. 이 민원은 10월 22일 날 접수가 됐고요. 11월 9일 날 기납입 보험료 전부가 반환이 됐으니까 한 22일이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계약 당시에 작성했던 서류들을 받아봤거든요. 의뢰인을 통해 가지고 청약서라든지 상품 설명서라든지 받아봤는데 일부분만 고객이 자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필 서명 미이행을 문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 변액이라는 상품 특성상 변액 적합성 검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보니까 설계사가 임의대로 체크하였고 고객 대신 서명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의 위반을 문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앞전에 고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목적에 맞게 가입하고 있던 저축보험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것에 대해서 부당 승환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의 상품 설명 미이행을 문제로 삼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제 그 보험이었거든요. 예. 민원을 넣으면 약간 지연시키려는 그런 행동이 다분히 보이고 지연만 시키면 다행인데 불수용하려는 의지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되셨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은 모든 의뢰인들을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증거 자료라든지 관련 서류들을 우편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서 사무실로 보내주신 서류 중에 증거 자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서면 뒷부분에 별지로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은행의 적금 금리거든요. 결국은 근데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뭐 증거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첨부한 자료들인데 보시면 이제 은행 적금 금리가 계속해서 열거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행의 적금보다 이율이 높으니 이자가 많으니 가입해라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쭉 넘겨보더라도 이 종신보험이 돈을 보기에 적합하다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위험보험료,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플렛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멘트가 쓰여 있어요. 한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변액보험. 이거 완전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인물을 설계사가 고객한테 배포할 때 금융심의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를 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조차 배포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이걸 보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든 그냥 팜플렛 같은 유인물이잖아요, 이게.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험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보험 콜센터에서 전화가 가거나 이제 그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알림이 가는데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네네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신계약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주관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에 대한 답변조차도 기재해서 고객한테 연락이 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 네. 주관식에 대한 답변도 있어요. 가입하신 변액보험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줄어든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해당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다고밖에 저는 안 느껴집니다. 앞뒤도 안 맞고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실은 제가 계속해서 성공 사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실은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뢰인들이 수용된다면 정말 떳떳할 것 같은데 실은 수용되는 분들도 있지만 수용되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진성을 믿고 의뢰한 이상 앞으로 100% 된다고 보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